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66살의 대기업 청소 아주머니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저항이 거대한 재벌 기업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묵묵히 청소를 하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녀는 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 DL그룹 전체가 그녀 한 사람의 행동에 이토록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살아온 한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력과 특권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한 힘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새벽 5시, 윤정이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50년 가까이 이어온 습관이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정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사진 속 남편과 어린 아들의 모습이 그녀에게 매일 아침 힘을 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조용히 정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정희는 서울 중심부 대기업 본사가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DL그룹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정희는 미화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창문을 닫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바닥을 깨끗이 하는 일상이었죠. 윤 여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희는 미소로 답하며 하얀 청소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66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의 손놀림은 민첩했어요. 23세 학교 교사로 시작해 66세. 청소부로 일하는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김하경 주임님, 오늘은 일찍 출근하셨네요. 정희가 18층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마주친 인사팀 김하경이 미소 지었어요. 윤정혜 여사님, 오늘 아침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돼요. 정희는 꼭 필요한 만큼만 대답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20층 전략기획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커다란 유리문 안쪽에서 이현우 부실장이 여비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제 파일 정리하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일하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정희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들고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현우가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표정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들어와요, 할머니. 내 사무실 창문부터 닦아요. 지난번에는 얼룩이 남았다고. 정희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열댓 명의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갑질은 이미 부서 내에선 일상이 되어버렸죠. 여기 커피 쏟아졌네. 정희가 현우의 책상 아래를 닦으려 하자 현우는 발끝으로 물통을 쓰러뜨렸어요. 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정희의 유니폼은 금세 젖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근데 이왕 젖은 거 내 구두도 좀 닦아줄래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정희는 잠시 동작을 멈췄고 사무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물기를 닦아내며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품이 있는 저항처럼 보였어요. 윤정희 씨, 괜찮으세요? 하경이 화장실에서 정희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젖은 유니폼을 짜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하경 씨.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니까. 정희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어머니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더욱 모르는 겁니다. 정희의 말에 하경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자리를 떠났고 정희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천장의 CCTV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3주일째 같은 자리를 닦고 있었어요. 이현우의 사무실 앞 카펫에 생긴 커피 얼룩은 이미 지워졌지만 그는 매일 아침 정희에게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닦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종의 놀이처럼 괴롭힘의 일상화가 된 거죠. 아주머니, 오늘은 내 앞에서 닦아보세요. 내가 보는 앞에서.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교만함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들고 있던 물컵을 정희 앞에 떨어뜨렸어요. 물이 튀어 정희의 얼굴과 유니폼을 적셨습니다. 아,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이왕 물이 있는 김에 내 발 앞도 깨끗하게 해주시겠어요? 현우의 말에 사무실 안이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하나가 충격에 입을 벌렸고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우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현우 부실장님, 제 일은 청소입니다. 구두를 닦는 건 제 업무가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순간 붉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요?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DL그룹 이사장의 손자라고. 정희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현우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당장 사과해. 아니면 오늘로 해고야. 정희는 고개를 들어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제 일은 청소고 그 일을 성실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도 당신의 일을 하세요. 현우는 펄펄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보안팀 불러. 이 사람 출입증 회수하고 오늘부로 해고. 2시간 후 정희는 인사팀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경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배웅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윤정희님. 이런 일이. 저희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희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하경씨. 세상에는 옳은 일과 그른 일이 있고 때로는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인사팀을 나선 정희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청소했던 복도를 둘러보았어요. 6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건물 앞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고 운전석에서 내린 30대 후반의 남자가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슈트 차림은 단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최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도현아. 이런 일쯤이야.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화려한 빌딩들 사이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출동해도 될까요? 어머니. 도현의 목소리에 정희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국가정보원 실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아들이었죠. 아직은 아니란다. 참을 만한 일은 참아야지. 우리도 살아왔듯이. 정희의 집, 아니 그녀의 가족이 오랫동안 살아온 북촌 한옥은 저녁 어스름에 고요했어요. 도현은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번엔 달라요. 그들의 행동이 너무 과합니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세상의 부조리는 언제나 과하단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해.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정희는 문득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도현아, 어쩌면 이제 우리가 침묵을 깨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북촌 한옥의 내부는 격조 있는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즈넉한 분위기와 달리 최도현의 눈빛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재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일은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도현의 말에 정희는 차분히 차를 따르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 분노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언제나 신중했잖니. 정희의 눈에 먼 기억이 어렸습니다. 28살 그녀가 남편 최규철과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남편이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던 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50년 전 내 아버지는 나에게 물었단다. 당신의 이름이 내 이름 뒤에 가려져도 괜찮겠소? 그때 난 웃으며 대답했지. 당신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에요. 정희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남편 최규철이 젊은 시절 외교관으로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절 보세요, 어머니. 저는 국가정보원 실장입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어떤 재벌 3세의 모욕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정희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도현아, 늘 그래왔듯 우리는 조용히 살아야 해. 내가 국정원 실장이기에 더더욱 그래야 하는 거야. 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가 학창시절 왕따를 당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라고. 아버지의 위치 때문에, 제 미래 때문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이건 내가 30년간 쓴 일기란다.
내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장관으로 지내는 동안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지. 정희는 일기장을 도현에게 건넸어요. 나는 그저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야. 나는 늘 보고 듣고 기록했단다. 도현은 일기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도록 정확한 기록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국가 기밀에 가까운 내용부터 권력자들의 숨겨진 비화까지. 어머니, 이게 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나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지켜보았지. 너의 아버지가 그랬듯 너를 위해서도. 도현은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렇다면 DL그룹에서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년 동안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보았단다. 이현우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관한 것까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한옥의 기와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시간의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도현아,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인 것 같구나.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부드러운 어머니의 눈빛이 아닌 단호한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우리 방식대로. 그날 밤 북촌 한옥에서는 밤늦게까지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도현은 어머니와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정희는 80권에 달하는 일기장을 하나하나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전화를 걸었어요. 오 대표님, 최도현입니다.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인사팀 김하경은 익명의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정의를 위한 목소리였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DL그룹 전략기획실의 CCTV를 확인하세요. 5월 15일 아침 9시. 하경은 떨리는 손으로 회사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영상은 이현우의 갑질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DL그룹 갑질 논란, 청소 노동자 집단 해고 의혹. 오재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단독 보도를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이현우가 정희에게 물을 쏟고 모욕을 주는 장면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DL그룹 내부에서는 수년간 재벌 3세 이현우 부실장에 의한 갑질이 계속되어 왔으며 항의하는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오재형의 방송이 나간 지 단 2시간 만에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로 뜨거워졌어요. DL그룹 불매운동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기업 이미지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하경은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놀랐어요. 자신이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누가 언론에 제보한 겁니까? DL그룹 이사장이 회의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경은 숨을 죽이며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통쾌함이 일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DL그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DL그룹의 갑질 문화와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지금 회사가 난리예요, 윤정희님. 하경이 용기를 내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언론사에 제보하신 건 아니죠?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경씨,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단다. 하경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왠지 정희가 단순한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같은 시간 최도현은 국정원 사무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 직원 하나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실장님, DL그룹 관련 자료 모두 취합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탈세 의혹, 자금 세탁, 그리고 이현우 부실장의 마약 구매 정황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지켜봅시다. 오재형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는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DL그룹 내부 고발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싶은데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오 대표님, 저는 윤정희라고 합니다. DL그룹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오재형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맞이했어요. 아, 네. 들어보니 영상 속 피해자가 바로 윤정희 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정희는 조용히 사무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품위 있는 태도에 오재형은 잠시 당황했어요. 전형적인 청소 아주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DL그룹의 문제는 단순한 갑질이 아니에요. 그들의 비리는 훨씬 더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메모리칩을 꺼냈어요.
여기 6년간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현우 부실장의 회삿돈 유용, 불법 도박, 마약 사용 정황까지. 오재형은 놀란 눈으로 메모리칩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정의는 미소를 지었어요. 청소부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죠. 다음 날 오재형의 단독 보도는 국내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DL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어요. 사회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 앞에서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시작되었어요. 하경을 포함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익명으로 내부 제보를 이어갔고 그들의 용기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정희는 집에서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았어요. 도현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할 때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DL그룹 본사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11층 대회의실에서는 이사진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이현우는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야? DL그룹 이사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이현우, 내가 회사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혔는지 알기나 해. 주가가 30%나 폭락했어. 회의실 바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조사관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마비 상태였어요. 이사장님, 지금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있습니다.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피해자인 윤정혜 씨와 합의를 시도해보는 겁니다. 충분한 보상금을 제시하면. 이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당장 연락해. 얼마든지 줄 테니 이 사태를 수습하자. 하경은 회의실 밖에서 그 대화를 엿듣고는 즉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혜님, 회사에서 합의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곧 연락이 갈 거예요. 정희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하경씨. 걱정 마세요. 그날 오후 DL그룹의 대표 변호사가 정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정중한 태도로 합의서와 함께 수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윤정혜님, 회사에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으로 10억 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이에요. 정희는 차분히 합의서를 살펴보았어요.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합의 후에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시고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희는 합의서를 천천히 접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수표를 돌려주었습니다. 돈 말고 사과.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현우 부실장이 직접 사과하세요. 공개적으로요. 그리고 회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이사장님과 상의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희의 거절 소식을 들은 이사장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무마하려 했어요. 우리 회사는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며 회사 차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이현우 부실장의 갑질이 수년간 지속되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회사는 왜 방치했습니까? 이사장이 당황하는 사이 현우가 갑자기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말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저도 이번 일의 피해자입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의도로 조작된 영상이 퍼진 것이고 저는 단지. 소셜미디어에서는 즉각 비난이 쏟아졌어요.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같은 시간 정희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어요. 도현이 급히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의 진단은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어요. 다행히 빠르게 대처해 위험한 상황은 넘겼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정희를 바라보며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가 참아오신 모든 일들을 바로잡을 때가 왔어요. 정희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도현아, 너무 과하게 하진 마렴.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서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국정원 대테러센터장, 특별수사팀 꾸려주세요. DL그룹 비리건입니다. 다른 한편 하경은 회사 내부에서 조용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EDL그룹 내부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수집하여 오재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현우 부실장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들이에요. 오재형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이걸로 완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EDL그룹 주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도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장님. 도현은 병실에서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나설 차례입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클럽에서 이현우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주위에는 그를 따르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예전의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는 거라고. 현우의 말은 점점 더 흐려졌어요.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는 끊임없이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DL그룹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 할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해. 그때 클럽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성들이 들어왔어요. 이현우 씨, 검찰청 특수부 소속입니다. 회사 돈 횡령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순간 클럽 안이 얼어붙었어요.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미 자리를 피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DL그룹 본사에서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국정원 사무실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는 확보했습니까? 부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실장님. 이현우 부실장의 비리뿐만 아니라 DL그룹의 10년간 비자금 조성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도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녀의 모니터링 장비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온 그녀가 마침내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듯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에서는 DL그룹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현우의 체포 소식과 함께 그룹 전반의 비자금 조성, 탈세 의혹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도현 씨,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하경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 도현은 어머니의 병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괜찮습니다, 하경 씨.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변화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윤정혜님은 정말 단순한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신 거죠?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전직 장관의 아내입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오셨죠. 하경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DL그룹에서 청소부로?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때 병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가 깨어났습니다. 도현과 하경이 급히 들어갔을 때 정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희는 도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니?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좋구나. 하지만 도현아,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 병실 텔레비전에서는 DL그룹 이사장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희 그룹의 모든 비리 의혹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회사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겠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도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현우가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현아,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도 구해야 해. 도현은 즉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세요. 그가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경은 정희와 도현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혜님, 저도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정희는 하경의 손을 잡았어요. 하경 씨, 당신은 이미 많은 일을 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DL그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국회 특별청문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대한민국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자리에는 노동계 대표와 기업인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윤정혜 증인을 모시겠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증인석에 앉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그녀를 주목했어요. 윤정혜 증인, 먼저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주심 의원이 말을 이었어요. 증인께서는 DL그룹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년간 DL그룹에서 목격한 갑질 문화, 노동자 인권 침해,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겪은 모욕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저는 청소부였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청문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정희의 말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오랜 병폐를 짚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혜 증인, 사실 증인의 신원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인은 사실 전직 외교부 장관 최규철 씨의 부인이시고 현 국정원 실장 최도현 씨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주심 의원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배경을 숨기고 DL그룹에서 청소부로 일하셨습니까?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아들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명예를 위해 제 목소리를 죽이고 살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직접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정희의 말에 회의장 구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DL그룹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현우 전 부실장의 회삿돈 유용액은 총 200억 원에 달하며 그룹 차원의 비자금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발표에 기자들이 연이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동안 도현은 국정원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 이제 마무리 단계만 남았군.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에서는 DL그룹 사태와 윤정희의 증언을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윤정희 어머니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를 칭송했어요. 정희 씨 대단하셨어요. 오재형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 정희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 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아내였지만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실을 찾은 분.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병원 밖에서는 도현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맞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DL그룹은 완전한 개혁을 약속했고 이현우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도현아, 너는 내 일을 잘했단다. 이제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로 돌아갈 시간이구나. 차가 출발했을 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정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나요, 어머니?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이면서 시작이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봄비가 그친 뒤에 서울은 더욱 맑고 깨끗했어요. DL그룹 본사 앞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동자 인권 존중, 윤리경영 실천이라는 문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모습으로 말이죠.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공손히 인사했어요. 윤정혜님, 어서 오세요. 정희는 미소로 답하며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에 도착하자 전략기획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어요. 윤정혜님께서 오셨습니다. 하경이 앞장서서 정희를 안내했어요. 회의실에는 EDL그룹의 새로운 이사장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정혜님, 먼저 그동안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새 이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DL그룹 노동인권센터 개소식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직장 내 갑질 근절위원회 설립 계획도 발표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윤정희님 덕분입니다. 저희가 작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사장이 건넨 것은 감사패였어요. 정희는 조용히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잘 받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정희는 하경과 함께 자신이 6년 동안 청소했던 공간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했어요, 하경 씨. 하경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정말 청소부로 일하셨던 게 후회되지 않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했기에 진실을 말할 수 있었고 그 진실이 변화를 가져왔으니까요. 두 사람이 로비로 내려왔을 때 도현이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맞이하며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어머니? 정희는 산뜻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도현아. 이제 정말 마무리된 것 같구나. 차가 DL그룹을 떠날 때 정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정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이 많구나.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하고 싶은 일들 말이야. 차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오랜 세월 정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한옥이 햇살 아래 고즈넉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정리하고 싶구나. 그리고 내 이야기도. 도현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한옥마당에는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아래 작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도현은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 도현아. 더 이상 권력과 돈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단다. 정희의 말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오재형의 방송 채널에서는 윤정희 효과라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그의 열정적인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윤정희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제 기업들은 노동자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텔레비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투쟁은 개인의 복수가 아닌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실에서요. 도현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가왔어요.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도현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대통령이 직접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정희를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정치인이 아니야, 도현아.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서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특별한 이유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정희는 생각에 잠겨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그때 현관종 소리가 울렸어요. 도현이 문을 열자 하경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님을 뵈러 왔어요. 정희는 반가운 표정으로 하경을 맞이했어요. 하경 씨, 어서 와요. 차 한잔 할래요? 하경은 정희 앞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DL그룹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노동환경 개선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고 저도 그 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정희는 기쁜 표정으로 하경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잘 됐구나. 내가 적임자야. 하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윤정희님 덕분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하지만 윤정희님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눈빛으로 하경을 바라보았어요. 하경 씨,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니야. 매일 작은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옳은 일에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란다. 한옥의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록들을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도 함께 남기는 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까? 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구나. 하경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돕고 싶어요.
어둠이 내리자 한옥의 마당에는 작은 등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정희는 도현과 하경과 함께 마루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은 때로 어둡고 냉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빛은 항상 존재한단다. 우리가 그 빛을 지켜나가는 거야. 도현은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경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먼 곳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도현이 전화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DL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 발표가 있었어요. 앞으로 모든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갑질 문화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치로 윤정의 장학금을 만들었대요.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윤정의 장학금이라고? 도현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라고 해요. 어머니의 과거 교사 경력을 기려서요. 정희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동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어요. 하경은 귀가했고 정희와 도현은 마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도현에게 물었어요. 도현아, 너는 후회하지 않니? 이번 일로 내 정체가 드러났는데. 도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어머니.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단다.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하니까. 한옥의 고요함 속에서 정희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긴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로 살았던 날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 도현아,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니? 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어머니와 함께 경복궁을 산책하면 어떨까요? 오랜만에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희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구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싶어. 밤하늘의 별들이 한옥마당에 은은한 빛을 드리웠어요. 정희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 영향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세상은 한 사람의 용기로 바뀔 수 있다. 정희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에서 사회정의의 상징이 된 윤정희의 여정은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옥의 뜰에서 피어난 매화꽃처럼 정희는 결국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를 위해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윤정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